처음에 조금씩 떠보면서 확인하면서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텍스트적으로 조금 더 명예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더 설명이라기보다 잘 다루어주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 부분 너무 이제 배우분들이 잘 표현을 해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다뤄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네. 기준 배우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의신이 형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왜냐면 사실은 그 전에 계속 명렬이가 약간 조금 은어지만 약간 미주 깐다고 하죠. 많이 오네요. 많이 은어요. 그러면은 뭐 대체 될 만한 거 있나요? 떠본다? 떠본다. 약간 떠보는 판을 깐다고 하는 것도 은어다. 판을 깔잖아요. 괜찮아요. 판을 깐다 괜찮아요. 판을 깐다 괜찮아요. 약간 명렬이가 의신이 형의 말로 인해서 감히 나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문을 이건 제 질문인데 얘기하면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판을 깔고 그 전에는 명렬이가 했지만 내가 이거를 판을 깔고 던져줬을 때 의신이 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제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밖에 경찰들이 왔어. 내가 나 때문에 온 거지만 형! 도망쳐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형이 살인사건에 범인으로 몰렸대. 미안 나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도망쳤어. 그러면 답은 거의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는 밖에서 안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이시면 형! 어떻게 해? 이럴 것 같지만 밖에서는 되게 온화하게 일 거 아니야. 형! 사실 그냥 이러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다음 질문에 조금 이어서 될 것 같은데 명렬은 그 초반부터 이게 의심바라기로 세상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데 영혼의 소문 넘버를 부를 때는 미소를 지으신다고 네. 그래서 소문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형이 곤란에 처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소문을 명렬이 낸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연 때마다 살짝씩 달라요. 이거를 똑같이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소문을 냈다. 근데 거의 마지막은 똑같지만 시작이 예를 들어 도현이 형이 저를 야 너 빠져! 하고 뭐 위험해 약간 이런 뉘앙스 없이 야 너 빠져! 그리고 그 계속 강하게 밀어내면은 거기 시작이 처음에는 진짜로 사람들이 낸 소문들로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였을 거고 쥐를 먹었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낸 건 저는 제가 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푸시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의 소문을 제가 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이 약하게 밀어내고 약간 저도 어느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소문 안에서 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물이 100리터 들어가는 컵에 99리터 들어가 있냐 95리터 들어가 있냐 약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사이가. 그래서 99리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작하자마자 1리터 넣고 바로 넘쳐서 나오고 95리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5리터 좀 더 넣고 그 다음 넘치는 거 약간 이런 차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문을 제가 낸 거라고 쉽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낸 거에 대해서 그럼 난 이제 이 소문을 냈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해야겠네 라는 제 답변이었습니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의신이가 명렬이를 물기 전에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건지 의신이가 시작한 연구만 아니었으면 명렬이가 이렇게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을지 아니면 궁금하고요. 명렬이가 의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을 텐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할 때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단
일단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가는 게 일단 크겠죠. 특히 우리 그 씬 같은 경우인 경우에는. 근데 뭐 가족 같은 동생, 네, 가족 같은 동생 맞죠. 근데 이미 엄청난 배신을 했죠. 이미 엄청난 배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신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V인자를 원래 최초에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K의 혈액 속에 담긴 이 신기한 능력, 특히 재생 능력. 재생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능력이겠죠. 예. 그 재생 능력. 그래서 이것도 막 하면 쫙 이런 재생보다도 이것을 예를 들면 한 방울 정도 10분, 30분에 이렇게 넣어주면 오늘 까졌던 상처가 내일 난다든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신 분한테 요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링거를 한 2시간 맞아주면 한 3시간 후에 완치가 된다든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생기겠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연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K와 똑같은 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약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의신이가 유통에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선상을 원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는, 어쩌면 이 지구 생명체의 어떤 모든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SF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면 안 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친구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너무 위험한 판단이고, 그러나 물 수밖에 없고, 심지어 K한테 칼까지 꼽았고, 물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칼까지 꼽아. 이 친구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뇌가 없구나. 이제 원천은 어떤 뭐 탐욕과 이런 거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동생이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력적으로 이 친구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미 뱀파이어가 된, 그것도 몇 년 산 뱀파이어로서 몇 년 산 의신이가 이 순간에 그럼 총을 쏴야지 맞을지, 칼을 찔러야 맞을지, 망치로 머리를 때려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어떻게 얘를 무력적으로 제압을 할까. 근데 그래도 뱀파이어니까, 그리고 뱀파이어로서 살아왔으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뱀파이어스럽게 무력적 제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무는 것 자체는 미안하긴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도 과거에 좀 저랑 좋았던 사이인데 이 지금 현실에, 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 사이 좀 껄끄러운 친구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일상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동생인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제일 아꼈던 동생인데 현재에서 웬수가 돼 있는 그런 처단해야만 하는 그런 친구가 돼 있으니까 물긴 물었는데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네,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의신이 K에게 진짜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K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K에게 K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설정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서로가 K의 원래 이름을 찾으려고 서로가 지어주기도 하고, 막 도현이 형은 만득인가? 김한복 씨. 만드가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선시대 분위기니까 좀 조선스러운 이름을 요즘에야 만시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K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가 점점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를 기억해주는 혹은 자기를 호명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이젠 나의 존재를 다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도 내 이름을 얘기할 수도 없는 점점 그런 기억이 지워져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이제 본능만 남고, 하지만 딱 사냥을 할 때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K라는 이름을 주었고 날 가장 이해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그냥 너무 오래 살았지만 그것도 잊은 채 되게 오래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이름을
마지막으로 K라고 부른 이유는 내 이름이니까 이제 이게 내 이름이니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이름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나의 이고 저에게는 의미가 되게 컸고 또 저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결국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온 건데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의심도 그때 물어봤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 하지만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날 이해한다는 게 중요했으니까 내가 이름이 뭐든 의신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K가 좀 진짜 끝나면 분위기가 어떻게 좀 해줘요. 진행하시죠. 예. 네, 결국 의신은 마지막을 K와 함께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K와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의신이가요? 네, 의신이가. 의신이가 K와 함께 함께 마지막 햇빛 같이 속으로 햇빛 가잖아요. 속으로. 네. 되게 명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K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이 됐고 저는 또 바로 직전에 사람을 죽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저의 실험은 실패했고 의신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근데 죽였다고 하고 연구는 실패했고 K는 사람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실험 실패와 혼자 뱀파이어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친구는 죽었고 돌아갈 학교는 없고 가족 같았던 유일한 동생은 악당이 되겠고 살아야 됩니까? 갑자기 아니 그냥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함께 햇빛을 얻고 싶다라는 어떤 이상을 같이 갖고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사람이 돼서 죽어가고 있고 내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햇빛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고 의사로서 최초에 시작했었던 것이 모르겠어? 네가 뭐 햇빛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안 남아있죠. 그걸 제가 부축해서 햇빛 속으로 가면 전 죽겠죠. 전 죽겠지만 의사로서 적어도 이거 하고 죽으면 몇 명 좀 전에 물어 죽인 거에 좀 마음상, 심적으로 좀 그럴 수 있고 내가 설사 살아남는 데 의미도 없고 죽을 거면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친구의 소원, 내 환자였던 나의 친구였던 이 사람의 어떤 꿈만큼은 이루어지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연출님은 뭐 안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영혼을 자꾸 남기고 싶어 하세요.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바램으로 커튼콜 때 제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거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뭐 그렇게 K와의 최고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연출님 의견 있으신가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저는 객석에서 모니터 할 때 그런 상상들을 해본다는 거죠. 네. 안 죽었을까? 네. 그러면 K와 의신이 모두 죽고 모두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명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제 그 용규 명렬 배우님께서는 피의 축제라는 말씀을 축제가 진짜 어제 잊지가 않으니까 축제가 어떤 피의 축제. 그러니까 페스티벌. 이러다가 죽겠다 하셨는데 기세준 배우님이 생각하는 명렬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용규 형이 생각보다 무서워가지고. 네. 저는 대본을 봤을 때 마지막에 쓸쓸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쓸쓸한 거는 명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 사라졌으니까 쓸쓸할 밖에서 봤을 때 쓸쓸한 거고 저는 살아남아 있으니까 처음에 물려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원했던 꿈을 의신이 형보다 나는 높은 위치에 섰어라고 약간 만족하면서 조금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진짜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둘러봤을 때 정작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쓸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K처럼 그냥 숨어서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도 원래 같이 있고 싶어 했던, 존경했던 형하고 같이 있으려고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용병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네. 윤교 배우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연구는 안 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뒤가 야망이네. 전 뒤는 조금 남겨둬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현장 질문을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뒤에 포스트잇판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 연출님과 배우님들 한번 보시고 질문 한 개씩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집을 못 갔어요. 늦게 끝나는. 못 가시겠는데요? 못 가시고. 뭐 자기 질문이 아무나 뽑는다. 어떻게 뽑는다? 남의 거 본인 질문 뽑아주셔도 되고요. 남의 거 아니면 뽑을래? 다른 저요? 질문. 넌 네 거 뽑아. 이거 아까 나왔다. 야. 이거 아까 나왔어. 진짜 좀. 진짜 똑같아. 진짜 봐봐. 저희 두 분이나 같은 곡을 해주셔서 제가 병원의 소문에서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둘 다 똑같아. 아까 했잖아. 자, 기세 준비해. 아이씨, 너 이거 할 거야. 해주시죠. 네. 두 분이나 같은 질문. 네, 선택하셨으면 하나씩 읽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보여줘. 김도현 배우님 인체의 비밀 랩 버전 해주세요. 에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세중 배우님, 왜 김도현 배우님께만 변태 사이코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형이 얘기했던 그 뮤지컬 안에서의 흐름에 약간 좀 하는 것 같아요. 형이 그 전에 굉장히 이걸 막 잘 타서 나는 막 뭐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생각하고 연습실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변태 사이코 약간 이렇게 처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변태 사이코라는 말이 물론 안 좋은 뜻도 있는데 이걸 좋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 이거는 예를 들어 배우한테 야, 쟤 정말 진짜 사이코 같아라고 하는 말은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네. 그래서 약간 사이코 같다. 무대 위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놀 수 있는 배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좋은 말로 한번. 아니요, 재밌으면 돼요. 그냥 우리 살이만 멀어질 뿐이지. 왜 자꾸만 버려서 하나씩. 기세중 배우님 마지막 햇빛 들어올 때 사라지는 것들 투 소원 닿았다가 바로 끌어안는 이유는 뭐고 왜 그렇게 표현하셨나요?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이 공연의 마지막 모습이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정말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으아 이게 아니야. 그래서 햇빛이 오는데 정말 살짝 손끝만 그래서 아이씨 아파 하고 언제 이거? 저 맨 마지막 진짜 나 가고 나서? 형 이거 옷 벗고 나가. 가고 나서? 오, 너 되게 고급 연기한다. 나도 이거 하야지 나도 이거. 나도 할 거야. 형왜 내거 전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기세중 배우님께 의상팀이랑 저희 항상 죄송한 존재죠. 바지와 옷을 하루에 한 번씩 터뜨려요, 진짜. 여기 뭐 걸어놓은 거 있는데 오늘도 찢어져가지고 이거 나오고 첫 공 땐 바지 터지고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항상 고마운 존재입니다, 의상팀. 아직 안 가셨겠죠? 감사해요. 저희 뭐 하지? 안녕하세요. 몇 개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두 개 해주셔도 돼요. 주강에게 주스를 K에게 축배죠. 마실 수 없는
K는 마실 수 없는 축구. 알코올로 설정이 돼 있어서 K는 P 이외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거 있는데 연습하는 거냐고 그 흘리는 거를 그거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했습니다. 햇빛 속으로 리프라이저에서 K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일까요? 분명 사라지고 싶어 했는데 의신에게 적이 된 걸까요? 예기치 못했던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갑자기 맞이했을 때, 그리고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 내가 지금 죽겠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순간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내가 바랬던 거지만 웃으며 안녕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을 때, 저는 마지막이라면 울면서 웃을 것 같아요. K라면. 그래서 지금 연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슬픈데 웃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의신도 같이 웃어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만약에 오늘의 K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잘. 늘 표현을 안 했는데 언젠가는 표현을 하려다가도 이게 안 받아서 안 하는 건데, 뭔가 아무것도 이 친구에게 해주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K는 그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신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하지 못했던 거. 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그냥 그래서 축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해주지 못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같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다 대답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서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 작품 안에서는 그렇게 좋게 그려지지는 않고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도 많은 분이 얘기했듯이 이 타인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순간이거든요, 사실. 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한하지만 되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두 분이서 사라지는 그 순간으로 봤던 거거든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던 그 순간, 영혼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관극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의 가치를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순간의 예술을 오롯이 즐기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짧게 하고 그 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몇 회 안 남았네요. 오늘 요 세 분은 2회씩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이제 또 이 순간이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배우들 최선을 다해 주실 거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몇 개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베니싱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매번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모두의 의심, 명렬 K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지금 이 K를 연기하겠고요. 베니싱이 끝나더라도 오랫동안 이 시선들 그리고 이 웃음들 이 모든 카메라 소리까지도 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준 배우님 먼저 해주시죠. 일단 이 베니싱이라는 공연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두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현이 형 신발 보시면 아시죠? 옆에 막 다 이렇게 갈리고 우리 신발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무대 위에서도 열심히 하고 연습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형들 그리고 연출님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재밌게 힘들게 그리고 무대 위에서 또 다시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끝나가네요. 갑자기 죄송해요. 좀 웃으면서 끝내야 돼. 도현이 형이 그 막공 때 울면은 죽인다고. 그래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정말 열심히 해왔고 뭔가 한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좀 긴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공연이 끝나고도 생각해야 되고 공연 시작 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그냥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찾아와 주신 광경 형 진짜 제일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좀 많이 힘들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연출님 포함 작가님, 작곡가님, 우리 저 뒤에 스태프들, 우리 무대 감독님, 분장팀, 인상팀까지 정말 한 4주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한번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공연 올려놓으면 보통 손 놓는데 저희 진짜 지난주까지도 되게 열심히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오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라는 배우가 일반적인 보통의 남성들보다 키가 크지도 않고 별로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부리부리한 콧날과 어떤 매서운 눈빛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해외 1번 출국하면 10명 있어요. 그럴 법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판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10수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극장에 와서 아이라인을 칠하고 머리를 우리 의상 분장 선생님이 앉아주시고 의상 선생님이 드라이를 막 마친 옷을 입혀주시면 그때서야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마지막에 이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서야 비로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는 비주얼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그냥 평범한 조건의 남자가 한 20년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판타지를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40 됐습니다. 네, 제 인생의 1막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은 4막까지고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좀 응원해주세요. 저의 꿈은 흥행배우입니다. 정말 흥행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전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